이것은 이제 이미 강의 동영상이 다 떠있기 때문에 제가 등장한다는 게 새로우신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갖다 넘기고 이거 끝나면 메타버스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집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지섭은 저희가 소지섭이 1년 가구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 10억의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그런데 1월에 안티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2월 달에 소지섭 가구를 계속 할까 말까 고민했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중에 우리에 대해서 자꾸 안티 때문에 부정적인 글이 떴는데 복잡은 저는 소지섭 씨를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소지섭 씨는 이미지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워너비의 이미지가 지금 안티들 때문에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우리 회사 조차하고 소지섭 씨 광고를 계속 띄우면 이미지가 망가질 것 같아서 제가 1월 달에 50억 광고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소지섭 씨랑 계약을 하고 1년 계약을 했으니까 한 달에 광고를 해든 안 해든 8천만 원 가까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나가는 겁니다. 그 전속 계약 요구가 나가는데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6월 5개월을 광고를 멈췄어요. 8천만 원이면 바로 사실 4억을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우리 전속 모델이니까. 그런데 해외로 나갈 때는 수없이 광고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아권에 소지섭 씨가 인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이제 하니까 7월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광고 준비를 해서 계속 이제 우리 누구와 함께 이제 계속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회사라서 안티들이 이 IT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블록체인 세계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 거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 수준만큼 판단하는 게 있는데 판단하는데 그것이 경쟁사 우리 언어의 경쟁사랑 또 합쳐져가지고 그게 아주 강력하게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 그 IT 기업이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이 블록체인 이 세계를 열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분배와 재산 분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지분 분배는 여러분들한테 워너비 그룹에 주식을 줘버리면 팔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주지 못하고 수입의 40%를 여러분한테 M분위로 나눠드리는 쪽으로 해서 지분 배당을 수입 배당으로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거고 재산 분배는 땅이 구체로 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중국 받고 태국 동양들 같은 경우는 중국 떨어졌죠. 지금 영업허가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 허가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 가는데 5만 평이 이제 그게 바라보는 한 1,000억 대를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을 여러분한테 분배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트레스톤 같은 경우도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 공기는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10배 오르면 투자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ITBT 주력 사업은 아닌데 자산 가치로 지분을 투자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나눠드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벤트 코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벤트 코인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나눠드리다 보니까 10만 명을 상대로 해야 생각을 하고 이벤트 코인을 발행해서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만 명에서 멈춰버리니까 보상은 코인이 많아요. 나눠드리라는 게 못 나눠드려가지고 보상 코인이 많아서 이 코인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때 어떤 이유를 들어서 코인 값이 올라가는 것에 맞춰가지고 또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론자들한테. 그래서 이게 재산 분배 워너비 그룹 전체가 성장하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성장,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직원분들이 집을 사기를 바라고, 그래서 또 형평의 어려운 분들이 꿈꾸는 사업장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려고 한다. 우리 코인은 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파는 적이 없죠? 예. 그래서 재산 분배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고, 그런 것이 우리는 따뜻한 자본주의 경영에 저희 기업이 들어가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자본주의는 차가웠습니다. 텔레비전에 50만 원을 냈습니다. 제가 그 사업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 저희 가전제품에 빨간 깍지를 붙였어요. 빨간 깍지를 붙였는데 이 빨간 깍지를 처음 붙여봐가지고 이제 또 월세를 못 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걸 모르고 집을 갖게 되면 집을 이사를 해서 이사를 때리면은 벌금이 50만 원을 나왔어요. 벌금이 50만 원. 근데 50만 원을 50만 원을 제가 보내가지고 왜냐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50만 원 더 이상 가족들에게 친구나 이웃들에게 50만 원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건 구할 수 있겠는데 내 자존심이 더 이상 무너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7만 원씩 그곳을 가서 한 달에 7만 원씩 값이다 해가지고 제가 대전길 곳을 들어갔습니다. 그 50만 원 내려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 딱지 붙은 걸 이제 그 기경이들 그런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경매가 들어오는데 저희 자산이 중국으로 내려오니까 저희 가정집기가 계속 집에서 전세로 이렇게 해다가 저희가 나중에는 그 아이들을 돕다가 찜질방에서 살았다 했잖아요. 그 전에 찜질방 살기 전에 막 애들 돕기 1년 동안에 일을 했었는데 다 정리하다 보니까 경매 딱지 지금 경매가 들어갔는데 집기가 25만 원 나왔어요. 25만 원 나오는데 그 경매가 또 와 사람들이. 제가 그거 보면서 자본주의는 매우 냉혹하고 차가운 이 숫자라는 것은 매우 차가운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렵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엑소들 화장품 때문에 지금 제 셋이랑 같이 됐어요. 얼굴이 좁아졌습니다. 왜 좁아졌냐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이디어를. 이 엑소점을 혈관에다 집어넣는 게 좋은 게 없는데 불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혈관에다 집어넣을까? 합법적으로. 제가 이게 면도를 생각했어요. 면도. 그래가지고 저는 엑소점을 그 거품 안 하고 엑소점을 일단 발라. 막 비비고 엑소점이 거품 많이 나오다. 막 비벼. 근데 면도를 해요. 그러면 그 수염도 깎이잖아요. 얼굴 색도 깎인 거잖아요. 우리 엑소점이 70 나온 겁니다. 70 나오면 코로나 붓기보다 더 나은 거예요. 다르게는 컬 있잖아요. 수염 깎은 그 표면적이죠. 그 표면적이 엑소점처럼 운동자예요.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면도하고 발을 어떻게 했냐? 사람이 기스가 나고요. 인체는 그 방어를 해버려요. 그 기스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바이러스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기스가 딱 나가면 시로 방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바르고 연을 넣어요. 그게 턱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턱수가.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렇게 남자들은 저 수염이 없어서 좀 수염해봤어요. 수염 많은 분들 제가 보면 제가 수염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처음이야. 제가 보면 저분은 엄청 편하겠다. 엄청 얘기 들으세요. 한번 해보시라는데. 그래서 따뜻한 자본주의 경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적은 비가정 소리 없이 노는 아이를 돕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없이 노는 아이였습니다. 네. 많이 그렇습니다. 소리 없이.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다가 2012년에 찜질방으로 계속 기업으로 후원해준다고 했는데 그 말만 믿고 속아서 그 말 믿고 하다가 결국 저희 보증금마저 빼서 운영을 해야 됐어서 그래서 찜질방에서 제 식구가 친구하고는 찜질방에 방학하는 식구들을 만나서 여기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 돼가지고 아버지도 어렸을 때 미가족 청소년인데 내 자식들이 미가족 청소년을 낳고 해서 2012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에 2019년 제가 지금 워너비군에 모태가 되는 법인을 만든 기간이 4년 동안에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게 살다가 2019년에 2012년에 회사를 만들고 2019년에 오늘의 킹보를 제가 만들게 돼서 이제 그것이 꽃을 피우려고 이제 올 9월부터 킹보르 운동이 이제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티들이 너는 맨날 좋은 일이 안 되면서 아이들은 얼마를 도왔냐라고 저희를 비아냥대는데 제가 우리는 아이를 도우게 한 툴도 없다고 제가 주장할 것이다. 왜냐면 애들 돕는 그런 착한 모습, 선한 모습 때문에 우리 사업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어려워하는 건데 애들 도와야 그거는 이성이고 그거는 자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안정 때까지 계속 그동안 투자를 하는 것이다. 투자를 했지 아이들 안 돌아요. 아이들 안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가 2012년에 이 킹보르로 멈췄을 때 제가 어머니가 다 나갔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는데 어머니가 나가서 지금도 어머니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가봤습니다. 그러니 다시 아이들 볼 때까지 제가 임플란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저는 당장 앞에 가보면 하니 빨리 야 너 임플란트 아니면 안 되지. 그래서 빨리 성공시켜줄 줄 알았어요. 그냥 식가스도 못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애들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약속한 게 있는데 동아야지 임플란트를 해요. 제가 사장님들 받아가서 대표님 받아가서 씨 웃으면 일이 많이 잘 되다가고요. 지 이빨도 못되는 주제인데 그 회사가 얼마나 꼴사람들이 그래서 일이 가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우리 친구 가면 저는 안 밀리시고 해야 되는데 뭐 생기지 않아요. 그냥 시간 맞추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시고 희생자가 있으면 안 돼요. 저희는 애들 돕는다는 전문가에 누군가가 중간에 희생자가 나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되면서 아이들 돕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2009년에 킹보르 정이 이제 올 9월이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좀 도움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글로벌하게 나가기 위해서 미국 분야가 오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단을 외부 후원기업이 되면 물론 미국에서 유력한 분이 지원해주는 때문에 가능한 건데 왜 그러냐면 마이크단 수급이 전 세계 70대 국가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단 정부의 제도 후원기업이나 미국은 자기의 자국민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자국의 자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개인이나 기업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로 갈 때 마약 단속국, 우리 영광 마약 단속국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제가 또 마약 단속국을 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이제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출신의 소속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특이한 게 있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매일 새벽 설교를 동영상을
남지 않기 때문에 내일 설교를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 되게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원고 없이 설교할 때 새벽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서 2시간 강좌를 제가 원고를 딱 만들면 저는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있습니다. 2시간 강좌입니다. 그런데 새벽 설교를 계속 영상을 쭉 들으려면 자기 속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불가능이 안 됩니다. 속이 드러나게 됐어요. 원고 없이 알고. 그래서 제가 원고 없이 계속 동영상을 찍습니다. 새벽에는 금요 철야들, 주일 설교들, 평소는 계속 올려봅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지금 한번 들어갈든지 사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계속 새벽마다 제가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이 행복이 있는 건 실제로 나의 행복을 누리는 거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 하면서 누리는 행복이 정말 질투로운 행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나로 타인으로 보지 말고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나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부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예수님처럼 잘하는 것이다. 그 작은 것을 위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지만 너 설교를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하는. 그래서 사업과 목회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건희 재단의 중앙회장을 맡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정보부 소속의 블록체인 지역재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 이제 총재님이 헌정회장을 하고 정대철 의원님이시고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논의하기도 하는데 TV의 기사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의를 제기하고 기사 수정을 제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기구 구축되고 있고 가나안동문학교 아시죠? 가나안동문학교는 우리나라 역사에 정신 교육의 아주 1등 공원 단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동문학교가 전 세계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선수에 나오시는데 가나안동문학교 가나안동문학교를 이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명의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DBA 마야단수협원의 개인적으로 국제위원이고 우리국 다이아몬드 후원 기업체입니다. 원하는 그래서 그 언론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있어서 저를 오해하거나 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가나안동문학교라든지 국제공기라든지 과학기술부의 블록체인 지역진흥협회에서 저를 이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뭐겠죠? 문제 없으니까 세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많이 조사했을 때. 그래서 문제 없으냐? 어떻게 문제 없는 사람이 문제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원어민들은 IT, BT, ET. 이게 IT가 인터넷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IT 쪽,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에너지 쪽에 주력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세계 IT이 저희가 주력하는 IT입니다. 그래서 IT, BT, ET고 그 외에는 자산가치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로 이 세계 기업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자산가치를 투자하는 회사를 팔거나 매각하거나 지분을 이거를 매각해서 이 세계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회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지 대기업이 될 수 있고 엄청난 돈이 여러분들한테 배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남쫓아가는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이라든지 3차 산업혁명 남쫓아가는 바로 이미 기술법으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가서 미리 설정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프라임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11월에 나옵니다. 11월에 나오면 일반 공부를 주시죠. 해봅니다. 이 메타버스가 세상을 초월하는 자산이 가치가 됩니다.
있기 때문에 서울 신촌을 메타버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하는데 이게 실제 아닙니다. 아바타의 가짜 자동차입니다. 이 신촌을 똑같은 모양으로 신촌 건물을 저희가 메타버스로 만든 거예요. 근데 다 건물마다 건물주가 있잖아요. 건물주가 있는데 이 건물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메타버스로 옮겼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재산은, 메타버스 재산은 만든 회사에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내용을 똑같이 만들었다서 그것을 자산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서울 전체를 10월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수준 낮은 거를 서울시가 만들었는데 2,500억 들었습니다. 만들으세요. 근데 저는 이 메타버스 만드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 아이오플레어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제가 왜 메타버스를 만드냐, 내년 4월 선거 때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올 12월에 저희가 한국 아바타 알죠? 메타버스에서 나처럼 활동하는 걸 아바타라고 하잖아요. 한국 아바타 유권자 연맹을 만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 뭐냐면 아바타가 선거를 하게 하자. 내가 집에서 누워있고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데 못한 젊은 애들은 내가 못한다고 선거를 했냐 이거예요. 내 아바타가 마치 특별 소에 가가지고 선거에 보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투명한 선거를 할 수 있냐,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냐, 이거 해킹도 되고 이걸 우리가 주장할 거다. 그래서 4년 동안에 국회의원을 내년 4월에 뽑아주면 4년 동안에 이거 법 개정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밀어버릴 거다. 그래서 당선되게 할 건데 어느 당이 70만 대가 민주당에서 50명, 국민의힘에서 50명을 우리가 선거해서 밀 거다라고 했어요. 왜? 이 서울이 12월에 만들어지면 1,000만 명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집어넣기 위해서 10월부터 이제 홍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4월 국회 선거까지 전국을 다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의 11월에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진짜 이들이 젊은 애들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0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려고 해요. 네, 민주당이 50명, 국민이 50명. 네, 그러면 그 100명이 워너비 그룹을 지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조금만 더, 지금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선거하는, 우리가 믿는 국회의원은 이 건물을 위해 광고를 다투죠. 선거 전 광고에도 불법이 아니에요. 선거 전에 SNS 광고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이버 공부하는 사람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광고, 우리 아는 광고 다 해달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이 아바타가 다른 공간 안에서 이 젊은 애들이 이 메타버스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메타버스 시대로 와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해줘도 메타버스 시대로 와요. 3차 산업혁명 시대, 모바일 시대나 인터넷 시대를 카카오톡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카카오톡을 내가 인정을 안 한다고, 카카오톡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카카오톡으로 가려면 이 3차 산업혁명에 그런 대기업이 탄생 안 했나요? 나라 상관없어요. 시대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서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리얼하게 도시를 재현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고 세계에서 첫 시도입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할 거고, 이제 일본부터 도쿄부터 해가지고 각 나라 수도권부터 관광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화했다는 것이고, 여기 가게 들어가가지고 누르면 지금 택배가게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안 눌러도 내 핸드폰 쇼핑몰에 들어가면 다 살 수 있는데 있잖아요. 내가 걸어다니면서 물건도 살 수 있고 쇼핑몰도 갈 수 있었고 이럴 때는 이제 집에 와서 편하게 눌러서
사고 싶어서는 걸로 이랬어요. 근데 코로나 나온 거니까 못 움직이니까 빨리 사는 것이 빨리 사는 것이 빨리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문화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주인하고 가격 비교해보고 농담도 해보고 둘러도 보고 또 친구랑 같이 가서 친구는 돈 없어서 못 살 때 나는 좀 사면서 생색질하고 내보고 나 이거 못 산다 내가 비싼 거 사고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그런 문화를 원해요. 문화를 원해요. 근데 문화가 현실적으로 그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시대가 오니까 메타버스가 그것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로나가 그 4차 산업혁명이 10년 뒤에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5년 앞서버렸습니다. 5년 앞섰습니다. 이제 챗GPT가 일어나가지고요. 챗GPT 일어나서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는 이 시대 벌써 와고 있습니다. 왔어요. 오면서 챗GPT는 뭘 얘기하냐면 저는 끔찍해 챗GPT가 왜 그랬냐면 챗GPT한테 내가 가장 적합한 보험이 뭐냐고 물으면 어떤 보험사보다 더 정확하고 더 지혜롭고 합리적인 내가 들어야 될 보험을 가르쳐줘요. 이제 보험사 직원들 싹 저렇게 됩니다. 챗GPT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챗GPT한테 증권사 직원들, 큰 증권사 3개랑 챗GPT랑 붙었어요. 그래서 돈을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누가 더 많은 이득을 보느냐를 챗GPT랑 싸웠어요. 가져버렸습니다. 챗GPT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내버렸어요. 이제 증권 설계사들 애널리스트 저 직접 투자를 안 했는데 그분도 싸죠. 그 다음에 내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수리해야 되냐면 카센터는 자기 뭔가 속이는 것 같아. 돈네트를 열어가지고 괜히 5만 원을 내고 막 20만 원을 들고 되는데 챗GPT 물어보면 어느 보험사에 가가지고 어느 보험사에 가서 이게 뭐 구성이 부족한 거니까 그 구성 가서 얼마 이상 부르면 받아니까 얼마야? 이렇게 얘기해요. 카센터가 없어져 있어요. 자,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5년을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자리 다 없어집니다. 중간에 이렇게 내가 좀 아는 척하고 그 사이에서 걸어보던 것들이 커미션 받는 거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챗GPT한테 다 물어버리면 다 아니까. 그러면 나는 떡볶이 치고 하니까 괜찮아. 떡볶이 치고는 챗GPT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다 잘리는 경쟁자들, 나보다 더 똑똑한 경쟁자들이 다 내 여기서 떡볶이에 그래가지고 내가 좀 밀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4차 산업혁명에는 특정인들 외에는 어려운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이 메타버스 전국의 빌딩 있게 돼서 월세 주게 될 거예요. 월세. 이 월세 받는 이 건물 월세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년 되면 내년 선거이기 전에 제가 월세를 받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들어보세요. 엄청난 월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올 11월에 삼성 빌딩을 거기다 워너비 그룹 갚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말씀드리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너무 대박하는 일이 일어나. 정말 대박. 왜? 여기에 1000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 1000만 명이 아바타들이 강남역 옆에 가서 삼성에서 야 삼성 먹으면 워너비가 붙을 때야. 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삼성그룹의 관계자들이나 이재용 회장이 딱 갔을 건데 삼성의 워너비 그룹이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너무 방식이냐? 이래가지고 저한테 그거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30억 정도 받으려고 생각해요. 돌려주세요. 이런 일이
중학생들이 자기가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 아파트를 메타버스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바타 친구 아바타를 다 불렀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막 아바타끼리 놀고 춤추고 막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얘네 집 놀러가니까 좋았잖아. 야 그럼 다음에 누구네 집 가자 라고 했는데 자기 집 엄마가 5만 원 가져가지고 자기 집을 임대를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막 쳐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 친구들이 내가 갔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온다는데 우리 집을 가지고 이걸 안 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애 불자리 우리는 진짜 없어요. 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초중고등학생이 500만 명이면 500만 책을 나라가 있고 500만 책을 팔려야지. 맞잖아요. 평지 타고 아바타 가서 노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집에 아프산 내 친구가 우리 친구가 사오네. 이놈을 주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니까 웃돈을 달래 10원을 해. 이런 시대가 분명히 있나? 이런 시대가 뭐예요? 제가 내년 선거 전에 어떤 시대가 오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필리핀에서 저는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전국의 필리핀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애들 아파트에 10,000원씩만 받으면 500억이 매달 500억 10,000원씩만 받으면 500억 들어오는 거예요. 예. 상가, 지금 상가를 빨간 게이트 해가지고 자기 상가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빨간 게이트 크니까 자기가 빨간 게이트 차리면 5억 들어간다고. 무슨 문제가 걸리고 해가지고 인테리어 되면 5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지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5억 들어가야 하는데 뒤에 있는 떡볶이 집이 그거를 10만원에 사가지고 거기서 떡볶이를 팔리네. 잘 빨리 어디 나는 진짜 오늘 5억 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막 들어온다. 몇 명만 들어도 7만 명만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상상을 초월한 부분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육지에서 일어나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물물거래, 그 다음에 결혼 중매업, 여기서 일어나는 결혼 중매업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아바타끼리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싶어해. 아바타끼리 이 사람의 사고, 이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보다가 맞으면 결혼 중개업자가 거기서부터 이제 중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소 실제 등록이 만드는 겁니다. 이제 모든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어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강 정도로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는 게 이 메타버스입니다. 10월 가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10월 가보면 이게 오픈됐을 때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켰는지 막 뉴스에 계속 이런 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100명의 국회의원이 저런 100명 국회의원에서 방송위원회 같은 좀 땡겨있어요. 그냥 과학위원회, 강구회에 참여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죠.